블루라이트와 눈에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검은 동자라고 얘기하는 각막은 카메라의 필터 역할을 해주고요. 그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것이 망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름이요? 근데 각막이랑 수정체는요. 우리 눈에서 천연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유해한 빛, 예를 들어 자외선 같은 게 있으면은요, 각막이랑 수정체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이 망막 쪽에 더 문제가 안 생기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각막이랑 수정체를 그냥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와 안과 질환과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자연광 속에도 블루라이트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주목해서 보는 것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LED 같은 데서 나오는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이 블루라이트가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나쁜 영향들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차트로 좀 모아봤습니다. 생활 속 현명한 블루라이트 대처법. 첫 번째 눈으로 가볼 텐데요. 눈에 안구건조증, 황반 변성 같은 눈 건강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 황반 변성은요, 전에 저희가 배웠지만 실명 질환이잖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무서워요. 예. 그 황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병명이 아니라 이게 부위거든요. 그래서 망막에서 카메라의 렌즈,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를 망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중심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우리 중심 시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황반 변성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휘어져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시력이 떨어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은 실명까지도 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요. 네. 특히 블루라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각막이랑 수정체를 그냥 통과를 해가지고 망막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황반 변성이 좀 위험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블루라이트 그러면은 이제 망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보다 흔히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눈부심, 그다음에 흔들림, 어른거림. 그런 게 블루라이트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 이유가 블루라이트가 파장이 짧기 때문에요. 네. 파장이 짧은 경우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힘을 주고 집중을 해가지고 열심히 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흰색 종이가 있는데 여기서 초점을 맞추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맞출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눈이 피로해지죠. 이게 바로 블루라이트가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치게 이제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결국 눈에 피로도가 생기고요. 또 눈이 건조해지고요. 또 충혈되고 염증까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만 해도 예전 생각해보면 그래도 책을 읽기도 하고 뭔가 종이로 된 걸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부쩍 동영상을 많이 보고 부쩍 전자기기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자기기를 통해 들어오는 블루라이트는 좀 적절하게 조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구 건조증,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지는 이런 증상도 또 이런 블루라이트랑 연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 정다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직업이 모니터랑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블루라이트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블루라이트는 안구 건조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내 안구 건조증이 왜 생겼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눈물이 부족한 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눈물의 양이 부족한 안구 건조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눈물의 질이 나쁜 안구 건조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눈물의 질이 나쁜데 열심히 인공 눈물을 넣어도 사실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구 표면, 눈 표면에 눈물층이 촉촉하게 있어줘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기계로 얘기하면은 아주 성질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은 이 눈물층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자극을 쉽게 받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가만히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이 아프면서 시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이것이 안구 건조증의 증상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눈물층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요. 쉽게 자극이 돼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